안녕하십니까. 바이오 투자학교의 이혜진입니다. 지난주에는 날이 좋아서 그런지 결혼하는 커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봄의 꽃처럼 바이오 산업에도 호재의 꽃이 활짝 피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혜진의 위클리 바이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중요한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4월 5일 감사의견 거절 통보를 받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NK맥스, 인터로저입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월 8일에서 9일은 루닛, 모건스탠리, 놀스에이시아 그로우스 콥데이 2024가 있습니다. 홍콩에서 해외 기관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온원 IR 미팅이 개최되겠습니다. 4월 8일에서 10일 동안 지금 AACR 미국 암학회가 개최되고 있고요. 특히 8일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발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4월 12일은 국내 식약처에서 메지온 퓨얼2 임상계획 변경 승인 여부 결정 기일입니다. 그래서 국내 병원에서도 3개 병원이 임상에 참여하는 승인입니다. 그 다음에 4월 12일에서 18일 D&D 파마텍 IPO 수요 예측이 있고요. 4월에 올릭스 비대흉터 미국 임상 2A상 최종 결과 보고서 수령 예정입니다. 이번 AACR에서는 7,200개의 초록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참가 인원을 작년 대비 소폭 늘어난 22,000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학회에서는 단지 연구 데이터를 얻기보다는 새로운 인맥과 또 아이디어를 찾는 연구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AACR은 연구 초기 단계의 물질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새로운 영감을 찾기 위해서 참석하는 목적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한미약품이라든가 유한양해, 또 SK바이오팜, 동아ST, ABL바이오, 리가캠바이오 등 상장사 30개 회사들이 170건의 연구를 발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AACR의 주요 항암 분야는 ADC, 그 다음에 이중항체, 그 다음에 단백질 분해제, TPD 등이 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ADC, 즉 항체 약물 결합체의 시장에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3년 유례없는 규모로 ADC 기술 거래가 이루어져서 일단 빅파마들은 대부분의 빅파마들이 이 ADC를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회에서 조금 더 이제 발전된 그런 차세대 ADC가 어떤 ADC가 나오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는 목적이 대단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새로운 타깃과 또 페이로드의 연구개발 진전 현황 등 차세대 ADC에 대한 동향 점검 차원이 이번 AACR의 가장 큰 주제거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학회에서는 새로운 타겟, 그 다음에 또 이중항체를 이용한 ADC, 약물로는 토포이소머라제 연구의 진행 상황, 그리고 방사성 약품을 연결한 ADC, 그 다음에 단백질 분해제를 연결한 또 DAC 같은 경우가 새로운 연구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리가캠 바이오 사이언스도 이번 AACR에서 6개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전임상 결과를 포스터 세션에서 현지 시간 오늘인데요. 8일 오전하고 오후에 걸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클라우딘 18.2를 타겟하는 파이프라인 LCB02A, 그 다음에 CD20하고 22를 표적하는 이중항체 ADC LCB36의 전임상 결과가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클라우딘 18.2 같은 경우에는 미충족 수요가 큰 위암이라든가 또 췌장암 치료제에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퍼스트 인 클래스를 노리고 있는 CD20, 그 다음에 CD22를 표적하는 ADC LCB36의 전임상 결과도 최초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를 타겟하는 그런 이중항체는 처음으로 리가캠 바이오가 발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들 그 단백질을 각각 타겟하는 그런 치료제들은 개발이 되어 있지만 둘을 동시에 타겟하는 그런 이중항체 ADC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차세대 ADC로 이목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리가캠 관련해서 또 하나의 소식이 있는데 4월 3일 중국 시스톤에 기술 수출한 ROR1 ADC LCB71이 글로벌 임상 1상에서 유효성을 확인을 했다라는 뉴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LCB71은 리가캠 바이오의 플랫폼과 또 ABL 바이오의 ROR1 항체를 결합한 ADC 후보 물질입니다. 혈액암뿐만이 아니라 고용암에서 모두 항암 효과가 관찰됨에 따라서 향후 다양한 암종 치료제로 개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음으로는 한 주간 동안 주가 움직임이 컸던 바이오 한 종목을 골라 분석해보는 이주가 왜 이래 코너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에이프로젠입니다. 에이프로젠은 산업설비의 단열공사 등 금속 사업 부문을 목적으로 1971년 설립되었고 1995년 코스피에 상장을 했습니다. 2021년 에이프로젠 메디신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22년 에이프로젠을 흡수 합병하면서 상호를 에이프로젠으로 변경했습니다. 최대 주주는 주식회사 지베이스 등 8인으로 47.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사업 부문을 보면 금속 사업 부문, 의약품 사업 부문, 바이오 사업 부문으로 나뉘어지는데 미래의 성장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은 바이오 사업 부문입니다. 바이오 사업 부문은 자가면역 치료제나 항암 치료제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가 동향을 잠시 살펴보시면 에이프로젠은 지난 3월 한 달 동안 81%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이번 달 들어서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33%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이프로젠은 총 4종류의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자가면역 치료제 레미케이드는 일본 시장에서 이미 판매 중에 있고 미국에서 임상 3상 완료 후 품목 허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 유방암 HER2 타깃, 단클론 항체 허셉틴, 그 다음에 CD20 타깃 혈액암 치료제인 리툭산, 자가면역 치료제 휴밀라의 바이오 시밀러를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으로는 암세포 표면에 높은 수준으로 발현되는 CA12 항체를 도입해서 미충족 수요가 큰 3중 음성 유방암을 치료하는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의 이름은 AP40입니다. 특히 에이프로젠이 자체 개발한 퍼퓨전 항체 배양 방식은 기존 CMO들이 적용하는 단회 배양 방식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배양 방식을 FDA와 EMA가 인정을 했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2월에 인도 그리고 3월에는 유럽 의약품청으로부터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의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임상 완료 시 자체 생산 기술을 활용한 낮은 제조 원가를 무기로 주요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손익구조와 재무 상태표는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무 구조를 살펴보면 지난해 의약품 사업 부문과 금속 사업 부문의 매출액이 큰 폭으로 성장하기는 하였지만 연구개발비 부담 증가로 2022년 1193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하였고 작년에도 889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는 등 취약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코너는 지난주 주가 상승폭이 컸던 화제의 종목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 투자 권유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간 바이오 시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3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50.3으로 발표되어서 2022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미국 구인 건수 등 고용 지표도 월가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어서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가 하락 속도는 예상보다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연준 인사들은 연일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은 따라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되고 있고 또 인하폭도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동시에 미국 경제가 침체될 가능성도 낮아졌다는 점에 좀 유의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4%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또 바이오 산업에 커다란 부담으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WTI 유가가 $8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불안이라든가 미국 재고 부족, 그 다음에 오페크 6월까지 감산 지속 등의 이유로 인해서 86달러까지 상승한 상황인데요. 가뜩이나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더 가중시키는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바이오는 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아서 지난주에도 주간 단위로 약 3% 정도 하락하는 부진함을 보였습니다. 다만 AI 바이오, 또 유전자 세포 치료제, 그 다음에 ADC 관련한 주식들은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금리 지표를 잠시 보시면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XIB, 즉 바이오텍들로 이루어진 ETF하고 정반대의 모습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현재 같이 붙어서 이제 횡보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 반대 방향으로 벌어지면서 시장에는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징적인 것은 XBI 같은 경우에는 YTD로 거의 플러스 1%까지 주저앉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정폭도 상당히 컸다라는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 주간 지수 동향을 보면은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1%,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주간 단위로 보면 4.6% 상승을 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이 아크지라든가 XBI 같은 바이오텍 지수들은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XBI 같은 경우에도 주간 단위로 3%대, 그 다음에 아크지 같은 경우에도 5점 후반대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XLB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4%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지만 전체 시장 대비해서는 부진함을 면치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본다 그러면 바이오가 지수 대비 부진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바이오텍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내 바이오 지수 좀 동향을 보면은 지난주에 코스피는 마이너스 1%대 하락을 보였고요. 코스닥 제약 지수는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바이오 주식들로 채워져 있는 코악트 바이오라든가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ETF들은 주간 단위로 마이너스 7%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주요 상승 종목이었던 HLB라든가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이 개별 이슈에 따라서 하락하고 있는 영향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구성 비중의 1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의 쏠림 현상이 크다. 그래서 연동해서 변동성도 크고 수익률도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그 미국과 국내 바이오 주식의 흐름을 살펴보면 미국 바이오 주가의 반등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바이오텍의 주가 흐름이 우상향을 해야지 국내 주식이 상승할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겠는데요. 어찌됐건 미국 바이오텍의 반등이 좀 지연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고, 그 다음에 금리도 부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이오텍들, 국내 기업들로 좀 한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개별 종목으로 임상이라든가 그런 기술 수출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올해 바이오에 대한 좀 장기적인 그런 긍정적인 관점은 유지하는 전략이 유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미국과 국내 바이오 기업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환자의 유전자 염기서열 하나를 변경해서 혈관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나스닥 바이오텍 벌브 테라피틱스가 글로벌 최초 염기 편집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 개발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지난주 유전자 치료제 분야 전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금리의 영향도 있었지만 이런 펀더멘털적 요인도 좀 있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러나 다음 임상 물질에 대한 기대감으로 벌브의 주가는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단된 벌브 101 임상은 이상지질 혈증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아데닌 유전자 편집 기술을 평가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킬로그램당 0.45mg의 약물로 치료한 3명의 환자 중에서 6명에서 3등급의 약물 연관된 혈소판 감소증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브는 현재 비만 치료제로 유명한 일라이 릴리하고 이 버브 101, 그 다음에 102를 서로 협업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을 높여왔었는데요. 이번 버브 101 안전성 문제로 임상을 중단하면서 바로 버브 102에 집중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102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101과 같은 항원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달체가 다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두 가지 물질 모두 PCSK9을 타겟하고 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차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102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오나 지질은 다른 유전자 편집 연구에서도 사용된 적이 있지만 안전성 이슈가 제기되지 않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달체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갈락이라는 전달체는 엘라일람에서 지보실환 등 여러 siRNA 치료제의 전달체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검증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버브 102는 101과는 달리 안전성 문제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느냐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다음은 ADC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ADC, 즉 항체 약물 결합체 M&A 관련한 뉴스입니다. 이 항체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나스닥 기업 젠마비 ADC 바이오텍 프로파운드 바이오를 현금 18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거래로 젠마브는 프로파운드의 세계 임상 단계 물질을 확보함으로써 차세대 ADC 항암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로 젠마브는 중기, 후기 단계의 임상 파이프라인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임상 2상 단계에 있는 FR-알파 표적 토포 이소모라제 1 ADC 리나 S를 포함한 임상 프로그램 3개 그리고 전임상 단계의 프로그램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파운드의 리드 물질은 다양한 고형암에서 흔히 발견되는 FR-알파를 타겟하는 베스트 인 클래스 물질이 될 것이다 라고 젠마브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젠마브는 이번 M&A를 올 상반기에 마무리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인수는 항체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젠마비 ADC 플랫폼을 통합함으로써 경쟁력을 배가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한미약품이 미국 FDA에 비만 치료 3중작용제 후보물질 HM15275의 임상 일상 계획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물질은 식욕 억제하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1, GLP-1, 그 다음에 인슐린 분비 자극 펩타이드 GIP, 에너지 소비를 촉진하는 GCG에 동시에 작용하는 3중 작용제입니다. 지난 2월 말에 국내 식약처에도 임상 일상을 신청한 바 있는데요. 한미약품은 이 치료제 후보 물질을 2030년에 상용화한다는 계획이고 주요 연구 결과는 오는 6월에 2024 미국 당뇨병 학회 아다에서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은 지노믹 트리의 방광암 진단검사 얼리텍 BCD가 미국 의학협회로부터 의료 코드를 취득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코드의 효력은 오는 7월부터 발생한다고 밝혀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의료 코드가 있어야 검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번 지노믹 트리가 받은 CPT PLA 코드는 LDT, 즉 실험실 개발 검사에서 적용되는데 LDT는 미국 실험실 표준 인증 연구실인 클리아 랩을 통해 미국 FDA 승인 없이 실험실 자체에서 제공되는 진단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회사는 얼리텍 BCD 분석 서비스를 지노믹 트리의 미국 자회사 클리아 랩에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위클리 바이오를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영상에서는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트로 및 클로징 멘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배경음악을 제거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을 기대하며 따뜻한 관심과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댓글을 세심히 살펴보고 있고 여러분들과의 따뜻한 소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혜진의 위클리 바이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